잘 가고 있지? 지금 거의 다 왔어. 너 진짜 잘하고 와라. 진짜 진짜? 너가 나 낳았니? 왜 이래 엄마같이. 야, 그런 남자 찾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그 나이에 자기 사무실 차려서 일하는데 게다가 강남에서 세무사면 돈 진짜 많이 번대. 유부녀 아니었음 내가 나갔어 이년아. 나도 벌 만큼 벌거든. 그러니까 너보다 더 버는 남자 기가 막히게 물어다 줬잖아. 만나서 비혼주의니 뭐니 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만 좋은 시간 보낸다고 하고 와. 너 이 남자 놓치면 진짜 후회한다. 알았다. 다 왔어. 이따 연락해. 연락하지 마. 둘이 놀라니까. 대박.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인데? 빨리 말해봐. 세무사 맞아? 왜 이렇게 잘생겼어? 원래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자기 관리도 잘하는 거래. 가기 전에는 그렇게 싫은 티 내더니 요년 봐라. 아니, 대화도 나눠보니까 말도 꽤 잘 통하고 사람이 보기보다도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 뭐뭐 했어? 밥 먹고 커피 먹고? 아니, 밥 먹고 바로 술. 근처에 진짜 분위기 좋은 데가 있더라고. 지금 같이 있어? 뭐래? 엄마한테 전화 왔다고 나 데려다 주고 갔어. 아쉽네. 다음엔 꼭 다음날 연락 주길 바래. 미쳤나봐 진짜. 혜정씨 잘 들어갔어요? 네, 데려다 주신 덕분에 빨리 도착했네요.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부모님 연락인데 당연히 가보셔야죠. 일은 잘 해결됐어요? 네. 오늘은 제가 너무 아쉬워서 혹시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시면 한 번 더 만나실래요? 네네. 혹시 화요일, 목요일 언제가 편하세요? 목요일이 좋겠네요. 네, 그럼 그때 더 재밌게 놀아요, 우리? 네. 자기야, 많이 놀랬지? 엄마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뭐 하는 걸 어려워하셔서 은행 일이라 급하다고 생각하셔서 들어오셨나 봐. 아니야.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셔서 놀란 것뿐이지. 괜찮아. 그런데 부모님이랑 비밀번호를 다 공유하고 그래? 원래 그런가? 그런 집들 많지 않나? 어차피 바로 옆집이라 언제든지 들어오시라고 다 알려드리긴 했어. 다음에는 우리 둘이 있을 땐 노크하거나 벨 눌러달라고 말씀드릴게. 아무래도 그게 좋겠다. 우리가 저녁 먹은 거 치우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혹시 모르니까 노크만이라도 부탁드려줘. 엄마도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 어머니도 놀라셨을 텐데 잘 달래드려. 집에 도착하면 연락 줘. 알았어. 혜정씨, 나 수찬이 엄마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수찬이한테 연락처 알려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어제는 놀랐을 텐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머니도 급한 일이 있으셨다고 오빠한테 들었어요. 일이 잘 해결되셔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고맙고. 그런데 우리 수찬이랑 만난 지는 이제 200일도 안 되지 않았어요? 네네. 아마 그쯤 될 거예요. 그런데 벌써 서로 집에 놀러 다니고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뭐라고 안 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나야 수찬이가 워낙 믿음직스러우니 내비둔다만.
날 가진 부모 마음은 안 그럴 것 같아서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네. 어쨌든 다음에는 놀러 오면 우리 집도 들르고 해요. 밥도 같이 먹고 가면 좋잖아. 네, 감사합니다. 남친이랑 놀 때 써라. 뭐야, 고맙다. 나 다음 달에 한국에 잠깐 들어갈 것 같아.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행기 티켓 예약하면 알려줄게. 오키. 형부는 좀 더 늦게 한국 들어갈 것 같고 나 먼저 들어가 있으려고. 너가 남친이 생겼다니 내가 안 가볼 수가 없구나. 참나. 한번 만나볼래? 뭘 물어보니? 당연히 만나야지. 어디서 뭐 하는 집안에서 난 놈인가 잘 따져봐야 할 거다냐. 집안 얘기 들먹이면 우리는 내세울 게 없잖아. 그 집 식구들은 고아라고 이미 생각할걸? 그렇게 생각하는 집안이면 네가 뻥 차버려.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지. 그리고 너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 하여튼 그딴 소리 하면 그냥 바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차버려. 알았지? 알았어. 일단 9월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 아마 9월 중순쯤 가서 한 달 정도 있을지도 몰라. 알았어. 정해지면 연락 줘. 오야. 자기야, 오늘 언니 만나서 어땠어? 너무 좋았어. 정말 좋은 분 같더라고. 자기 언니니까 당연한 말이겠지만 자기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둘이서만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다 언니가 챙겨줘서 그렇지.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언니처럼 나중에 미국 변리사 쪽으로 알아볼까 싶은 생각도 들고. 미국으로 간다고? 나는? 아직 정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나도 생각해줘야지. 나는 너랑 정말 진지하게 만나는 건데. 아니야, 그런 계획 없어. 그냥 가볍게 생각만 해본 거였어. 미안해. 그런 거라면 됐어. 미국 생각은 하지 말고 우리끼리 앞으로 잘 살 생각만 하자. 뭐야 그게. 아가, 오늘 수천이네 들렀다 갔니? 아, 네네. 잠깐 전해줄 거 있어서 퇴근하는 길에 들렀어요. 그랬구나. 온 김에 우리 집에도 들러서 저녁 먹고 가지 그랬어. 그러고 싶었는데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야 해서 정말 물건만 전해주고 바로 다시 왔어요. 정말 잠깐 들렀다 갔나 보네. 그래, 일 열심히 하고 일할 때 하더라도 몸 잘 챙기면서 해. 네, 어머니. 그리고 잠깐 들르더라도 인사는 꼭 하고 가거라.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꼬박꼬박 해야 하는 거야. 더군다나 오고 가는 거 다 보이는데 인사를 안 하고 가면 도리가 아니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턴 꼭 인사드리러 갈게요. 뭐냐? 박혜정! 인스타 뭐야? 뭐긴 뭐야. 프로포즈지. 이쁘게 만난다 싶었는데 세상에, 저기 엄청 비싼 호텔 아니야? 저 장미꽃이며 풍선이며 오빠가 다 꾸몄대? 친구들 불러서 같이 했대. 귀엽지? 좋겠다. 나는 꽃다발 하나가 전부였는데. 야, 너 그때 엄청 좋아했으면서 무슨? 그리고 너네 남편 너 끔찍이 아끼는데 뭐가 부럽긴. 그래도 나도 뭔가 그런 럭셔리한 프로포즈 받아보고 싶다. 헤이. 그리고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야. 아마 오빠가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듣긴 들을걸? 어머니 돈 많이 쓰는 거 싫어하시거든. 어머니가 인스타를 안 하셔서 다행이지. 나도 살짝 눈치 보여. 너 너무 그렇게 어머니 말 듣지 마. 연애할 때는 고분고분 넘어가도 큰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지만 결혼하면 다르다? 그리고 너네 예비 시어머니 꽤나 간섭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나는 오히려 엄마 같고 좋던데? 내가 엄마가 없어서 그런가? 오히려 챙겨주는 느낌이라서 좋더라고. 너가 그렇다면 다행이고. 어쨌든 결혼 축하해. 자세한 건 만나서 들어야겠으니까 얼른 한 보자. 그래, 알았어. 예, 아가? 네, 어머니. 오늘 드레스 보러 가니? 네네. 그때 알아봤던 곳 중에 한 3군데만 추려서 오늘 다 돌아보기로 했어요. 그래. 그런데 결혼 준비하는데 왜 미리 연락을 안 했니? 저번 주에 찾아뵙고 말씀드린 게 다인데요. 너 월급날이 언제라고 했지? 매월 10일이요. 땡땡은행 땡땡 다시 땡땡땡 다시 땡땡땡 다시 땡땡. 한숙희. 앞으로 이 계좌로 다달이 용돈 보내면 된다. 지금부터요? 그래. 네가 딱 봐도 혼수나 폐물은 실하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지 않니? 어차피 결혼하면 매달 줄 거 미리 결혼 전 예행 연습한다 생각하고 줘라. 아,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래 10일이 마침 다음 주구나. 아예 자동이체를 걸어놓든가 하고 오늘 드레스 잘 골라오너라. 네 어머니. 예 아가. 네 어머니. 용돈 제대로 입금한 거 맞니? 왜요? 잘 확인하고 넣어드렸는데. 혹시 핸드폰으로 확인하기 어려우세요? 아니 지금 딱 100만 원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맞니? 아 네네 100만 원 입금되셨을 거예요. 이해야. 너도 수찬이도 돈을 적게 버는 애들이 아닌데 한 달에 100만 원이 맞다고 생각하니? 다른 집은 500씩도 받고 그런단다. 그래도 내가 네 사정 잘 아니까 다달이 300씩만 붙이거라. 네? 300만 원이요? 저 어머니 제가 아무리 그래도 한 달에 300만 원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벌지는 못해요. 집세랑 각종 유지비, 식비, 보험 등 내다 보면 100만 원이 한계치예요. 어차피 결혼하면 수찬이네 집에 들어와 살 거 아니니? 그러면 너한테 돈 나갈 일이 어디 있다고 300만 원을 못 써? 지금 애미한테 쓰는 돈이 아까운 거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도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른이 이만큼 봐줬으면 너도 거기에 따라와 주는 게 있어야지. 어쩜 하나부터 10까지 네 사정에만 맞춰주길 바라는구나. 어른이 얘기할 땐 그냥 네 하고 그 말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어머니 저 이제 피팅하러 들어가 봐야 해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자기야, 화 많이 났어? 미안해. 내가 화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머니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잖아. 오빠가 이해를 시켜드려야지 그냥 내내 하고 있으면 어떡해? 엄마가 당장 화가 나셨으니까 일단은 잠재우려고 그런 거지. 엄마 화 풀리면 그때 잘 말씀드려 볼게. 우리가 둘이 합쳐서 몇 억씩 버는 것도 아닌데 다달이 300만 원이면 너무하잖아. 내가 용돈을 드리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시니까 그런 거라고.
그런데 내가 돈만 밝히는 애라면서 굳이 드레스샵까지 따라오셔서 혼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오빠는 어머니가 요구하는 게 무리하다고 생각 안 해? 다 맞다고 생각해? 각자 생각이 다른 거니까 잘 맞춰 나가야지. 앞으로 자기야. 너 아직도 입금 안 했니? 네? 내가 저번에 잘 알아듣게 타일러 것만 그렇게 좋게 말했는데도 아직 입금을 안 했어? 어머니, 오빠랑 얘기 안 해보셨어요? 무슨 얘기? 그날 너가 사람들 많은 데서 어찌나 나를 무시하던지 아주 다시 생각만 해도 혈압이 오르는데 어쩜 너는 연락 한 번을 안 하니? 제가 언제요? 그날 내내 저한테 소리치신 건 어머님이셨고 전 찍소리 안 했는데요? 어른이 얘기하는데 그럼 암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무시하는 거지 뭐니? 내가 언제까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는 거니? 하여간 이래서 부모 없이 큰 애들은 기본 가정교육조차 안 되어 있으니 원. 내가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거두어 키워보려고 했는데 어쩜 이렇게 고집만 세서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부모 없이 컸다니요. 저희 부모님 제가 고2 때 돌아가셨어요. 가정교육 운운하실 거 없고 제가 어머니께 못해드린 것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네가 하나하나 말대꾸 하는 게 그게 가정교육 잘 받은 애의 행동이니? 애가 어떻게 컸길래 그저 돈 욕심만 가득해서는. 없이 자란다고 다 너처럼 표독스러워지지 않아. 너가 유달리 그 중에서도 고집이 세고 드센 모양이구나. 어머니, 말씀 가려하세요. 우리 수찬이가 뭐가 아까워서 너 같은 것을 만난다는 건지.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키는 대로 하거라. 먼저 간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짓 좀 그만하고. 아니요, 됐습니다. 어머니랑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것 같네요. 저게 끝까지? 엄마, 혜정이한테 또 연락했어요? 너 걔랑 결혼 엎어라. 어디 근본도 없는 기집애 데려와서는 어른이 얘기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나 하고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애를 뭐가 좋다고 결혼이야 결혼은. 엄마, 혜정이한테 그러지 말라니까. 용돈은 내가 줘도 되잖아요. 됐어. 걔는 앞만 봐도 우리 집안 돈만 보고 달려드는 애 같은데 그만 헤어져라. 다 큰 처녀가 몸뚱아리 함부로 놀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너도 이거 사 똑똑하게 굴란 말이야. 그저 얼굴만 보고 좋다고 달려들지 말고. 무슨 소리야 엄마. 혜정이네 언니랑 형부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사업한다니까. 근데 뭐 어쨌다고 그러는 거냐? 그게 어쨌다니? 거기서 한 달에 내 연봉만큼 벌고 있다고. 엄마, 실리콘밸리가 어딘지 몰라? 뭐? 아니 그런 얘기는 미리 말해줬어야지. 너는 왜 중요한 얘기는 항상 빼먹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내가 처음 걔네 언니 만났을 때부터 얘기해줬잖아요. 엄마 때문에 이 결혼 파탄 나면 나 진짜 엄마 다신 안 봐. 너 일단 오늘 걔 만나서 화 좀 풀어줘라. 나도 지금 연락하려니까. 예, 아가야? 누구세요? 누구냐니? 너 혜정이 아니니? 맞는데 누구세요? 예, 그러지 말고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놀러 오려무나. 오늘 시골에서 간장게장 좀 받아왔는데 너 그 반찬 좋아하잖니? 우리 만나서 식사하면서 차근히 얘기 좀 해보자꾸나.
제가요? 왜요? 왜냐니? 가족끼리 어쩌다 싸울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그럴 때마다 무썰듯이 쌩 하겠니? 서로 이렇게 풀어나가고 또 같이 부대끼고 사는 거지. 너 좋아하는 잡채랑 미역국도 같이 해놓을 테니 와서 얼굴 보고 얘기해.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오빠한테 안 헷갈리게 분명히 말해놨는데 아직 어머니는 헷갈리시나 봐요? 저 수찬이 오빠랑 결혼 안 해요. 아니, 그럼 지금 식장이랑 다 예약해 놓은 거는 어쩌고? 취소 비용은 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앞으로 이렇게 연락하지도 마시고요. 예, 그래도 얼굴 좀 보면서 얘기하자. 아이,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됐니? 사과했으니까 너도 이제 마음 풀거라. 어른이 이 정도까지 숙였으면 너도 못 이기는 척 이해하고 다시 와야지. 응? 어른 같은 소리 좋아하시네. 어른같이 굴지도 않고 되도 않는 땡깡 부리다가 노총각 아들 혼삿길 막아서 이제서야 정신 차리셨나 봐요. 저는 앞으로 그쪽 집안 사람들 볼 일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집 모자는 그 이후로도 몇 개월 동안 저한테 끈질기게 연락하며 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고 회유해도 제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내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하더라고요.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길래 저는 아는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 데이트 폭력 등으로 싹 다 고소해버렸어요. 언니는 그딴 집안이랑 헤어지길 너무 잘했다고 제가 관심 있었던 미국 변리사 자격 취득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며 아예 미국으로 넘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 중으로 아예 언니가 마련해준 미국 집으로 넘어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야 누구와 달리 아직 젊고 창창하니 누굴 만나든 그 인간보다는 더 좋은 사람 만나겠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성희 씨, 내 말 좀 들어봐. 응?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우리 애들 유치원에 주영 씨란 엄마 알지? 성희 씨 아들이랑 같은 반 학부모. 아, 맞아. 같은 반이라서 가끔 대화한 적 있어. 그 사람 얼마 전에 아기 낳았다고 하지 않았나? 맞아. 내가 작년에 유치원 학부모회를 같이 해서 연락처를 알고 있거든? 아기가 태어났다길래 축하할 겸 전화해서 아기 이름을 정했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진짜 내 귀를 의심했다? 왜? 무슨 일인데? 태어난 아기가 남자애였는데 이름이 진짜 대박이야. 뭐랬지? 아, 너무 충격적이라 잊어버렸는데 애 이름을 완전 이상하게 지어놓은 거 있지? 막 엄청 긴 외국 이름이었어. 엄청 긴 외국 이름이라고? 좀 특이하기는 하다. 그래도 사람들 각자 이름이 다르니까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지 뭐. 그래, 주영씨 네이밍 센스는 상관없지. 문제는 그 다음이야. 내가 이름이 참 특별하다고 그랬더니 댁내 아들은 정석이랬나? 완전 촌스럽다. 해외 나가면 고생 꽤나 하겠다. 세계적인 활약은 하기 힘들겠다는 등 이름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촌스러운 이름이 붙어서 불쌍하다는 거 있지? 그에 비하면 자기 아들 이름이 훨씬 멋지다면서. 아니, 우리 애 이름을 촌스럽고 불쌍하댔다니까? 이상한 외국 이름보다 훨씬 낫잖아. 말이 심하네. 주영씨가 그런 사람이었나? 좀 차분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아마 애 낳고 감정이 불안했나봐. 통화 내내 자기 애 이름 자랑을 늘어놓고 우리 애 이름은 바보 취급했다니까? 주영씨가 너무했다. 다른 엄마들한테도 똑같이 말했다나봐. 주영씨가 퇴원하고 유치원에 마중 나오면 유치원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 같네. 그러게, 일단 나도 출산 축하 연락이라도 해야겠다. 주영씨, 안녕하세요. 아이 낳으셨다면서요? 축하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성희씨, 고마워. 나도 우리 애도 건강해. 그거 다행이네요.
제가 아까 수연 씨한테 들었는데 아이 이름 정하셨다면서요? 좀 개성적인 이름이라고 들었는데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 마침 잘 물어봤어. 잘생긴 글로벌 인재가 되라는 의미로 디카프리오라고 지었어. 성까지 해서 오 디카프리오. 완전 멋있지? 오 디카프리오요? 네, 정말 멋있어요. 유명한 외국 배우랑 이름이 똑같네요. 그치? 멋지지? 우리 애가 해외로 진출하더라도 주눅들지 않도록 끝내주는 이름을 지었지. 요즘 시대에는 이름도 글로벌하게 가야지. 그렇군요. 그럼 성희 씨네 아들 이름도 완전 촌스럽잖아. 얼른 개명하는 게 좋을걸? 네? 요즘 세상에 준수가 뭐야, 준수가? 정석이, 준수, 이런 촌스러운 한국 이름으로 애들이 어떻게 해외로 진출하겠어? 우리 디카프리오는 세상을 훨훨 나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이름이면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긴 하겠네요. 그치? 완전 좋지? 근데 주영씨 따님 이름은 평범하지 않나요? 왜 둘째한테만 그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 우리 민정이? 민정이 이름도 내가 지어주려고 했는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멋대로 정해서 출생신고를 해버린 거 있지? 오, 민정이 뭐야? 완전 촌스러워. 그래서 나중에 민정이 이름도 개명시키려고 오드리 헵번같이 멋진 걸로 지어주게. 그렇군요. 그래서 아기 진짜 이름은 뭐예요? 진짜 이름? 이제 슬슬 진짜 이름을 알려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디카프리오는 농담이죠? 오, 디카프리오라니 무슨 예명 같잖아요. 뭐? 무슨 말이야? 애 이름 가지고 무슨 농담이야? 성희씨 그렇게 안 봤는데 무례하다. 네? 그게 진짜 이름이라고요? 오, 디카프리오요? 진심으로요? 당연히 진심이지. 뭐야? 왜 그래? 아니, 애 이름이 디카프리오라니 애들한테 놀림당하면 어떡해요. 뭐? 세계의 미남 배우랑 똑같은 이름인데 짓궂은 애들이 놀릴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 이름으로 하실 거예요? 진짜로 오 디카프리오로 출생신고 할 거예요? 뭐야? 지금 나 바보 취급하는 거야? 아니, 바보 취급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디카프리오에 따로 의미가 있나요? 뭐? 이름의 의미? 아이 이름은 아이를 향한 소망을 담아서 짓잖아요. 현명하게 자라길 바라거나 따뜻한 아이가 되길 바라는 것처럼요. 제 이름은 이룰성에 기쁠 자를 써서 무언가 이루는 기쁨을 느끼거나 기쁨을 이루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디카프리오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건 일단 딱 보면 멋있잖아. 해외에서도 눈길을 확 끄는 멋진 이름이란 뜻이야. 촌스러운 한국 이름이랑은 격이 다르지. 그렇군요. 주영씨는 이목을 끌 정도로 멋있고 외국인 같은 이름을 짓고 싶었군요. 그래, 맞아. 그 말이야. 근데 디카프리오는 성 아닌가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서 따온 이름 같은데 영어 이름은 레오나르도가 이름이잖아요. 왜 오 레오나르도라고는 안 지었어요? 뭐? 아니, 그게... 그리고 유치원에서나 학교에서 이름을 쓸 때는 한글로 쓰나요? 아님 영어로 쓰나요? 디카프리오? 아님 디카프리오? 성까지 합쳐서 오 디카프리오라고 써야 되나? 아, 출생신고는 이미 했어요? 출생신고할 때 영어는 못 쓸 텐데. 그럼 한글로 써서 했나요? 나도 몰라. 나 아직 신고 안 했거든. 남편이랑 시어머니 몰래 신고할 거야. 아, 그래요? 나중에 출생신고하면 알려주세요. 아, 참,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름이 워낙 개성적이라서 담임이 바뀌거나 학년 올라갈 때마다 아이가 외국인인지 왜 영어 이름인지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을 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니? 그리고 어디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개성적인 이름은 취직할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데요? 해외 진출은커녕 국내에서 활약할 수는 있을까요? 난 그런 거 몰라. 아니, 성희씨 아까부터 왜 그래?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아니에요, 놀리기는요. 근데 주영씨가 아까 수연씨한테 그랬잖아요. 왜 그런 촌스러운 이름을 지었냐고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남의 자식 이름을 바보 취급할 정도로 자기 애한테 훌륭한 이름을 지었다면 이름에 담긴 이유나 그 아이의 장래를 깊이 생각해서 지었을 줄 알았죠. 시끄러! 자기 애한테 무슨 이름을 짓든 내 마음이잖아. 내가 내 애 이름 짓겠다는데 어디서 참견이야? 그건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만약 주영씨가 정말로 그 이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남의 자식 일이니까 제가 참견할 바는 아니죠. 하지만 저랑 제 친구 아이의 이름을 촌스럽다며 비웃는 말에 가만히 있을 정도로 전 성인군자 같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주영씨도 자기 애 이름을 무시하면 싫잖아요. 그렇긴 한데
주영씨가 이름을 어떻게 짓든 상관없지만 남의 집 아이 이름은 모욕하지 마세요. 다른 엄마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다녔죠? 그러다 유치원에서 소외될걸요? 그래도 좋다면 더는 아무 말 안 할게요. 그건 나도 싫어. 죄송해요. 아이 낳고 피곤할 텐데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그럼 몸조리 잘하세요. 그 후 주영씨는 한동안 저를 무시했지만 5일 후에는 정신 차렸다고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어요. 아이 이름은 다른 걸로 지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엄마들도 주영씨 사과를 받았는지 애 낳고 싱숭생숭해서 그랬을 거라며 다들 웃어넘겼답니다. 다행히 유치원 분위기도 나빠지지 않고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왔죠. 솔직히 저도 주영씨가 소외당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라. 현진아, 연락 돼? 안녕하세요, 형님. 엄마가 그러던데 이번에 전원주택 지을 거라며? 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도 3년이 넘었고 명훈 씨도 내년에는 본사에서 근무할 예정이라 미래를 생각하면 지병이 있으신 어머님과는 같이 살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하긴 그렇겠네. 어머님 방이랑 주방도 따로 만들어 놓을 예정이에요. 그런 걸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나 보네. 네, 맞아요. 그럼 나는 최소 4평 이상의 수납 공간 많은 방으로 해줘. 네? 내가 또 이것저것 모아놓는 성격이잖아. 그니까 수납 공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거든? 저기 형님, 어머님한테 못 들으셨어요? 뭘? 형님은 이번 기회에 독립해서 일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뭐 그런 말이 있긴 했지. 근데 있잖아, 내가 지금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노력 중이란 말이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들이 좀 도와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간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꿈을 쫓는 것도 좋긴 하지만 슬슬 혼자서 돈 벌 생각도 하셔야 할 텐데요. 걱정 마. 언젠가 만화가가 되어 갑자기 돈을 확 벌기 시작할 거거든. 지금은 내 재능에 선행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해. 투자라고 해도 10년이 넘어가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나는 대기만 성형 인간이라고. 뭐 엄마한테는 그렇게 말해놨으니까 내 방은 아까 말한 대로 해줘. 명훈아, 일 끝나면 답 좀 해줄래? 형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 조금 전에 일 끝났어. 지금 집 가는 버스야. 고생 많았어. 누나가 뭐 사고라도 쳤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새로 짓는 집 말이야. 아무래도 형님도 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 봐. 방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까 엄마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 자취하란 얘기를 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구나. 만화가가 어쩌고 하면서 아직도 그런다는데 누나 그림 실력은 10년이 지나도 늘지를 않아. 딱히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늘 입만 살았지 뭐. 이건 좀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겠네. 그거 하려고? 일단 엄마랑 상의 좀 해볼게. 누나가 또 뭐라고 하면 건축업자랑 조정하는 건 전부 다 내가 맡고 있다고 말해. 알겠어. 형님이 너한테만큼은 함부로 못하니까.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쓴소리하는 역할을 나라도 해야 되니까. 그럼 아직 좀 더 귀찮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얘기한 대로 하자. 응, 알겠어. 1년 후 이사 당일. 현진아, 내 방 짐은 언제 옮겨줄 거야? 짐도 다 내가 직접 쌌는데 옮겨주는 것 정도는 해야지. 형님 짐은 다른 트럭으로 마지막에 옮긴다고 들었어요. 아마 저녁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그럼 그때까지 좀 자고 있을게. 그날 저녁. 아니, 현진아,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전화 좀 받아. 왜 그러세요? 아니, 왜 큰할배가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야? 큰할배요? 우리 할아버지의 형 말이야. 가족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 사람 엄청 무섭단 말이야. 그러셨구나. 저는 한 번밖에 뵌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몰라도 되니까 얼른 좀 데리러 와. 아니, 근데 엄마랑 명훈이는 대체 어디야? 너도 마찬가지고. 이미 출발했죠. 뭐? 아니, 왜 나만 두고 가는데? 네? 형님 설마 저희랑 같이 살 생각이셨어요? 당연하지. 뭔가 내 짐은 큰할배 아는 사람 쪽으로 보내진다는 것 같던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살면서 일하라고 그런다고.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단 말이야. 죄송해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아, 됐고. 얼른 좀 데리러 와. 내 짐 싹 다 트럭에 실리고 있단 말이야. 아니요,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이사 일은 다 명훈 씨가 맡고 있고 저는 그냥 명훈 씨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사 가는 집 주소 알려줘. 짐은 됐으니까 몸이라도 가야겠어. 그럼 명훈 씨랑 얘기해 주실래요? 명훈이랑 엄마 핸드폰에 연락이 안 되니까 너한테 연락하는 거잖아. 누나, 나 명훈인데. 어? 내 핸드폰은 누나 차단해놔서 이걸로 연락하는 거야. 뭐? 차단을 해? 왜? 뭔가 착각하는 게 많은 것 같으니까 설명 좀 해줄게. 일단 몇 번씩이나 말했지만 우리는 누나랑 같이 안 살아. 뭐? 무슨 말이야? 내 방도 있는 거 아니었어? 4평 넘고 수납 공간 많은 방으로. 난 분명 현진이한테 말했는데? 알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같이 안 산다는 건 엄마한테도 들어서 알 거 아니야. 그래도 만화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뭐 일하고 자취해가면서 할 수는 없다고. 그럼 만화가는 언제가 되면 할 수 있는데? 그건 나도 모르지. 지난 10년 동안 만화 몇 작품이나 끝까지 그렸어? 출판사 편집부에 가져간 적은 있고? 공모전에 출품한 적은? 그거는... 만화를 그리는데 필요하다면서 아빠 돈으로 컴퓨터에 모내하면서 사놓은 기기들도 다 결국 웹서핑하면서 영상 보거나 웹툰 보거나 아니면 SNS 열어놓고 멍 때리는 게 다잖아. 그건 정보 수집하는 거거든? 만화 그리려면 최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봐야 만화를 그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야? 뭐? 그리고 있거든? 일러스트 사이트에 있는 누나 계정 나도 알고 있어. 뭐? 솔직히 누나보다 잘 그리는 사람은 천지에 깔렸고 처음 그림 올린 후로 8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도 발전이 없잖아. 아니, 그림도 반년에 한 번 올릴까 말까 하는 정도고 그것도 전부 한 장짜리 이상한 낙서 같은 그림만 그려놨지 만화를 올리는 꼴은 한 번도 못 봤는데? 네가 모르는 곳에서 그리고 있거든? 업계 사람들과 인맥을 쌓으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 누나가 뭐 착각한 거 아니야? 뭐? 누나 말이야. 한 라이트 노벨 작가한테 자작 일러스트 몇 번이고 보내고 그랬지? 제 일러스트 좀 편집부에 꼭 추천해주세요. 라든가 분명 마음에 들어할 거예요. 라든가 언젠가 저랑 같이 일해요. 라든가 하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 아, 역시 모르고 있었구나. 그 라이트 노벨 작가 담당 편집자가 경수 삼촌이야. 뭐? 아니 진짜로? 뭐야? 친척 중에 그분이랑 연이 닿는 사람이 있었다니 대박! 좀 더 빨리 말해주지 그랬어. 아니, 본론은 그게 아니야. 경수 삼촌은 혼자서 취미로 그림도 그리고 일하면서 많은 프로들의 일러스트를 직접 봐온 사람인데 누나 일러스트를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막 칭찬해준 거 아니야? 와, 내가 더 잘 그리겠네 라더라. 에? 누나는 지난 10년 동안 만화가를 지망한다고 말하면서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 그냥 백수라고. 야! 굳이 말 안 해도 알지? 만화가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진지하게 임해라. 엄마 아빠한테 매번 듣던 소리잖아. 나도 몇 번이나 말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귀를 꾹 닫고 안 들은 건 누나야.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는 전문 학교도 있는데 가려고조차 하지 않았잖아. 자취하라는 얘기도 다 무시하고 집조차 알아보지 않은 것도 누나 본인이야. 아니 그래도 결국 우리는 가족이니까 나는 같이 사는 걸로 알고 있었지. 나나 엄마나 같이 안 살 거야. 앞으로는 혼자 살아. 이제 더는 못 도와줘. 라고 분명히 말했어. 얘기를 꺼내고 나서 1년이나 기간을 줬는데도 그 기간을 활용 못한 건 누나야. 아니 그래도 이런 건... 살 곳이랑 일할 거리를 준비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야, 나는 만화가가 되고 싶단 말이야. 꿈을 쫓는 건 딱히 안 말려. 큰할아버지도 누나가 하고 싶으면 안 말릴 거라고 하더라. 하지만 먹고 살 돈은 직접 버는 게 조건이야. 싫어. 난 엄마랑 너랑 살고 싶어. 제발 부탁이야. 애도 아니고 때 좀 그만 써. 사회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도 좀 느껴보란 말이야. 그럼 간다. 야, 싫어. 두고 가지 말란 말이야. 그 후 결국 제 시누이는 가족 중에 가장 파워가 센 큰 할아버님에 의해 한 공장의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도 되고 식당도 있어서 주거 환경은 나쁘지 않은 기숙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항이라도 하려 했는지 단식 투쟁을 벌였다고 하는데 큰할아버님의 방침으로 완전히 무시해버린 결과 공복을 참지 못해 3일 만에 항복하고 말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 선배한테 혼나가면서 오는 일도 있었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 손재주가 꽤 좋아서 지금은 일을 척척 해낸다고 하네요. 익숙하지 않은 생활로 잠깐 동안은 힘들겠지만 우선은 먹고 사는 게 가장 우선이죠. 이제는 형님이 하는 걸 봐서 어떻게 해나갈지를 생각할 거라고 합니다.